인간은 숲을 편리와 효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려 할 뿐 숲이 품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헤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숲으로 들어가 숲을 어머니로 삶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숲에 사는 생명들을 통해 보다 깊고 충만한 삶을 배웠고 더 자기다운 꼴을 찾았으며 그 본래의 꼴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배웠다는 사람. 숲에 오두막과 숲학교를 짓고 숲농사를 지으면서도 세상과 소통을 멈추지 않는 숲학교 오래된 미래의 교장 김용규. 그와 함께 지금부터 생태적 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숲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영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올바른 삶일까? 이렇게 회의에 젖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때 자연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또 어렵사리 귀촌을 결정하고 또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삶의 나침반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언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숲에게 길을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숲 생태 전문가이신 김용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숲에서 사신 지가 꽤 되는 분을 오늘 만나 뵙는다고 해서 상당히 그 자연에 맞는 그 어떤 외모를 상상했거든요. 예. 매우 도시적인 모습이세요. 아, 네. 보통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아, 그것도 하나의 그냥 고정관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실제로 원래 하셨던 일이 IT 계통의 CEO를 역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들어서 그럼 어떤 분일까 참 궁금했거든요. 숲하고는 사실 안 어울려서요. 네.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32살에 IT 산업이 붐을 일으킬 때 CEO로 발탁이 돼서 벤처기업 하나를 맡게 됩니다. 네. 7년을 경영했는데 2년 만에 남들은 다 부러워들 했지만 제게는 좀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 오른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왜 그럴까? 이게 희망의 길이라고 사람들 말하는 길 위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불화하는 모습이 나올까? 그래서 숲을 거닐다가 바위를 뚫고 자라는 소나무 한 그루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 숲자가 들어가는 모든 책을 3년 동안 회사 대표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읽었는데 그 속에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제 원래 꿈이 이 대학의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오 교수님처럼. 그랬는데 이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가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돈과 제 삶을 맞바꾼 것이 불화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교로 가기가 좀 어려울 테니 그럼 내가 학교를 하나 세우지 라고 하는 위대한 결정을 제가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숲이 아까 특히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가 어떻게 보면 득도를 안겨주었네요. 어떤 깨달음, 경지 이런 것. 그때 무언가 저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관통하는 네. 그것을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숲에서 결국 무언가를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죠. 숲이 정말 인간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숲을 빠르고 편리하기 위한 즉 문명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중점을 뒀던 관점이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임학이 이제 산림 자원학으로 딱 아예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전 세대들은 과학을 만나기 전에는 숲을 어머니로 생각하며 살았죠. 기대어 사는 존재. 왜냐하면 나물도 뜯어야 하고 또 집을 지을 때 가서 나무를 모셔다 가져와야 되고 땔감도 구해야 하고 삶을 기대어 사는 곳이니까 산신령이 있다라고 해서 산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했고 당산나무 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곳에 기르고. 기도하고 네. 이렇게 보냈던 거죠. 영성을 잃은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삶은 훨씬 사막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의 새로운 관점, 또 숲을 바라보는 눈을 예전에 가졌던 관점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다시 말해 숲이 인문이 될 수 있다. 공자나 맹자가 텍스트가 없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레퍼런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남긴 게 아니니까 그들은 모두 자연에서 길어올린 사유를 가지고 노장도 그렇고요. 현재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처럼 나무나 풀, 자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이고 네. 고전이다. 이 관점으로 숲을 좀 보자. 그러면 현대적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득도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생각이요. 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정말 강렬한 그런 머리를 내리치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늘 궁금했던 게 나는 왜 태어났을까였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집안에서 왜 태어났을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을 내가 벌어야 하네. 뭐 친구들은 봤더니 이 부모님의 지원을 다 받고 이미 갔다 와서 대학에 자리도 잡고 하는데 그래서 이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철학적 질문인데 나무 한 그루가 그대로 가르쳐 주더군요. 태어나는 건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냥 그 어떤 절대적 힘이 결정한다. 모든 생명이 그렇다. 인간만이 아니다. 담쟁이는 담벼락 위에서 삶을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민들레가 제가 살던 동네의 민들레가 옹벽 위에 정말 요만큼의 흙도 없는 자리에서 삶을 부여받고 거기에서 꽃을 피워내는 걸 보면서 네. 야, 삶이라는 게 저 나무와 풀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구나. 받아들일 일이구나. 근데 이게 삶이 주어질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주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구나. 모두 불완전성 속에서 시작하는구나. 누구는 뭐가 모자라고 누군가는 무엇이 넘치고 이렇게 시작되고 그것을 자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결국은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나무와 풀을 통해 알게 되죠. 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들 인간의 존재와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다르지 않죠. 예. 그렇군요. 그런 모든 얘기를 뭐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계신데 공동체가 그래서 생겼더군요. 학교도 있고 그 숲의 이름은 또 뭐 여우숲, 예. 학교 이름은 오래된 미래, 예. 또 오두막의 이름은 백오산방.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참 흥미있는 이름이에요. 시계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지은 집이 백오산방입니다. 그건 제 호입니다. 네. 제 호가 흰까마귀라고 하는 예. 흰까마귀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발견된 것들이 뉴스에도 보도되고 했는데요. 어떤 분이 한 35년 주역 공부를 하신 분이 제게 주신 호였습니다. 까마귀인 주제에 백로인 줄 알고 산다고 제가 동시에 까마귀들 무리에 가서 섞이지는 또한 못한다고. 근데 매우 상서로운 기운을 나누는 새라고. 그래서 네 삶이 그럴 것 같네 이러고 저한테 주신 호고. 네. 저는 기꺼이 그 호를 받아서 제 이름을 호를 딴 집을 흙으로 한 켜 한 켜 다져짓고 거기에 편액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들어가서 한 4년 5년 동안 숲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들을 글로 써서 책으로 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웃들의 관심이 도착하죠. 그래서 그분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 공부를 해나갑니다. 숲에 기대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원래 들어온 꿈이 사실은 중처럼 사는 게 아니고 숲학교를 하나 하는 거였다.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이 2분이 참여했고 도시인들이 뜻을 보탭니다. 그래서 이제 여우숲이라고 하는 공간을 열게 되는데 여우숲은 여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라진 생명의 대표종으로 여우를 꼽아서 제가 여우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우숲. 과연 어떤 곳인지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흥리. 이름 그대로 여우를 기다리는 숲에는 오늘도 많은 가족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잠시라도 자연의 품에 안겨 몸도 마음도 치유하고 싶은 사람들.
숲학교 오래된 미래에는 다양한 체험 등 숲속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숲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서 숲처럼 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강연. 교과서처럼 딱딱한 내용이 아닌 숲속에 있는 자연의 섭리 하나하나가 강연의 주제가 되고 생태적 삶, 삶의 꼴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죠. 부모들이 강연을 듣는 동안 아이들은 밖에서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듭니다. 힘의 균형을 이루면 물컵은 쓰러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놀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놀잇감은 모두 자연인데요. 문명이 만든 그 어떤 도구 없이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웁니다. 이제는 숲으로 향할 시간. 또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동생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형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형이 아이들은 입과 눈, 살아 숨쉬는 숲의 생명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돌아간다는 거.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게 지금 떨어지는 햇빛을 최대한 포착하기 위한 자세예요. 그래서 층층나무예요. 나무 하나하나에도 생김새,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이도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벌레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우 징그러워, 아우 만지기 싫어, 엄마 도망다니고 죽여줘 이러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아침에 다 손으로 만지고 잡고 뭐 심지어 어젯밤에 저희 방에 이만한 지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고 죽이지 않고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예, 재미있게 하룻밤을 보낸 것 같아요.